지금부터는 그 비고츠키의 그 1978년도 그 영문판 그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에 실려 있는 그 제7장 그 발달에서의 그 놀이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자, 놀이가 자, 협의적 의미로의 그 교육과 견주어 그 함께 그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욱 큰 맥락에서 아동의 그 배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놀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비고츠키에 의하면 자, 아동의 그 발달에 있어서 고동정신 기능의 내적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비고츠키는 그 놀이가 아동기의 우세한 특징이 아니고 하나의 그 발달의 그 선도적인 요인, 리딩 팩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그죠? 그 피아제와 비고치키의 놀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는 자, 놀이라는 것은 그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을 그 반영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놀이는 동화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아동의 인지를 그 더욱 견고화시킨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비고치키는 자, 놀이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상놀이가 요구하는 그런 암시적인 규칙과 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현실을 놀이에 알맞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호 주관성, 자, 인터 서브젝티비티와 그런 자기 조절력, 셀프 레귤레이션 능력들이 그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그 얘기를 한번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라는 것은 그 아동 내부의 그 근접 발달 영역을 만든다. 자, 놀이에서 아동은 항상 자기 평균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하고 평상시보다 낮게 행동한다. 자, 놀이에서 아동은 마치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돋보기의 초점과 같이 놀이는 모든 발달 경향들을 압축된 형태로 포함하고 있고 자, 놀이 그 자체가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가 발달과 맺는 관계가 교육과 발달이 가지는 관계에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놀이는 자, 욕구와 의식에서의 변화에 훨씬 더 폭넓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상상적 영역 및 상상적 상황에서의 그런 행위, 자발적 의도의 창안, 실제 생활 계획의 조성, 의지적 동기 등, 자, 이 모든 것이 놀이 속에서 나타나며 치약, 정기, 발달의 최고 수준으로 이르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동은 자, 놀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놀이가 아동 발달을 결정하는 그런 유도적인 활동, 자, 리딩 액티비티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적 놀이의 특성 그 네 가지를 한번 그 차례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놀이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지금까지 아동이 구성되어 있던 그런 지각의 장과 같은 그 현 수준의 체험 구조로부터 이탈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놀이에서 아동은 자,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주어진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자, 고등정신 기능의 현재의 매개 상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놀이에서 아동은 자, 현재의 수준이 자,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 아동의 노력과 자, 놀이라는 활동의 특질로 인해서 자, 기존의 그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가지던 그런 체험 내용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수준의 체험 내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와 같은 작업이 아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비고치키의 그 얘기를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에서 사물은 그 결정적 힘을 상실합니다. 아동은 하나의 사물을 보지만 그가 보고 있는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게 행위합니다. 그리하여 아동이 본 것과는 자, 독립적으로 자, 행위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그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 놀이에서 사고는 사물과 분리되고 자, 행위는 사물보다는 개념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나무 조각은 인형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의 막대기는 한 필의 말이 됩니다. 자, 규칙에 따른 행위는 대상 그 자체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곤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아동이 맺어놓은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동은 이 모든 것을 즉시적으로 해내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대상물로부터 사고를 절연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상, 예를 들어 막대기가 한 마리의 진짜 말로부터 그 말이라는 의미를 절연시키는 하나의 선의 축이 될 때마다 놀이가 이런 방향으로의 하나의 대전환적 단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현재 수준으로부터 잇따른 놀이의 두 번째 특징, 즉 상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창조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가 출현하는 주된 이유는 성숙한 욕구의 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고치키에 의하면 아동들의 욕구는 점차 성숙해 가는데 놀이가 두드러진 시기에 있어서는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수준의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되며 상상적 상황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의 충족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비고치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유아는 자신의 바램을 그 즉시로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치약 전개가 시작될 쯤이 되면 즉시로 충족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소망들이 형상을 갖게 되고 그 이전 단계의 특징인 그런 바램의 즉각적인 그런 충족 경향성이 유지되면서 아동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약 전기 아동은 현실성 없는 바램이 실현될 수 있는 가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계를 우리는 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놀이와 다른 형태의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놀이에서는 아동이 어떤 상상적인 상황을 창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놀이가 교육의 경우처럼 정신기능들의 전환을 가져오는 활동들이라고 본다면 위의 상황은 아동의 경우에 자신의 잠재적 발달 단계로 있는 것들을 자신의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상 아동들이 놀이에 참여하여 상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자신의 현재 불가능한 그러나 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신 안에 가져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놀이의 특징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기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현재의 자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발달의 수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향상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경우 개인 정신과 기능에서 선발달자가 보여주는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 혹은 자신이 다음에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을 자기 안에 열매가 되기 전에 꽃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의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의 그런 전환은 한 단계가 다른 단계로 급격하게 대체되는 것이 이렇게 발생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점차적인 전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보다 향상된 수준을 점유하는 일은 그 수준의 규칙을 따르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높은 수준의 규칙에 따르는 행동이 놀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상상적 상황이 포함된 놀이는 사실상 규칙에 근거한 놀이입니다. 모든 놀이 형태에서의 상상적 상황은 공식적인 게임이 아니지만 나름의 행동상의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은 현재 바로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을 자기 안에 상상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하는 일련의 규칙들도 자기에게 점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놀이의 마지막 특징은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 보람과 가치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비고치키는 이러한 기쁨의 원천을 그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현재 자신이 자, 구속되어 있는 그런 현실 상황에서부터 소원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이 다음 단계에서나 가능한 그런 규칙들에 직접 참여해보고 자,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규칙의 복종 및 자, 충동적 행위의 단념은 자, 놀이에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놀이는 즉각적인 충동에 대항하여 아동이 놀이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활동 자체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아동들은 보다 높은 놀이 규칙을 지키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점유하는 활동의 가치감에 대한 자, 예시적인 표현이기도 한 아동의 놀이가 가지고 오는 그런 보람과 기쁨의 의미를 비고치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놀이의 기본적 특성은 하나의 바람이 되어 왔던 특정의 규칙인 것입니다. 하나의 소망으로 있어 왔던 생각, 하나의 열정으로 바뀌어온 개념이라고 한 스피노자의 생각은 놀이 속에서 그 전형이 발견되는데, 놀이란 바로 자발성과 자유의 영역인 것입니다. 규칙을 이행한다는 것은 기쁨의 원천이 되며 가장 강한 충동이기 때문에 규칙이 이깁니다. 단적으로 말해 놀이는 아동에게 새로운 형태의 열망들을 갖게 해줍니다. 놀이는 자신의 소망들을 하나의 가공적인 나와 게임에서의 역할 및 그 규칙들에 관련시킴으로써 아동이 바램을 갖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동의 최상의 성취가 놀이 속에서 가능한데, 바로 그 성취들은 후일 아동의 실제 행위 및 도덕성의 기준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고치키의 그 평가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치키의 그 평가관은 그런 어떤 역동적인 평가를 그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고치키는 자, 전통적인 능력과 자, 성취도 검사들이 자, 어린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재는 그 타당한 척도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두 명의 학생이 자, 동일한 IQ 검사에서 정확하게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들의 현재 능력 수준만을 나타내 줄 뿐 발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들 학생들을 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 IQ가 같은 두 학생은 자, 실제적으로 GPD의 폭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은 자, 근접 발달 영역이 협소해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자,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작은데 반하여 자, 또 다른 학생은 자, 근접 발달 영역이 넓어서 옆에서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혼자서 할 때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자, 한순민은 자, 세상의 아동들에 대한 그런 사례를 분석한 후에 자, 동일 수준의 IQ를 지닌 아동일지라도 GPD 수준은 현저히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에게는 IQ 검사만으로는 자,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능의 또 다른 국면인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미 완료된 발달 수준을 가리키는 IQ와 자, 현재 발달 중인 비고치키의 용어로 잠재적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GPD는 상호 보완적인 구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고치키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고정적 평가보다는 자, 역동적 평가의 성격을 지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역동적 평가라는 것은 교수 학습 활동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 특정 시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학습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동적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자, 첫째, 자, 개별 학생의 향상도를 측정하고 둘째, 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 셋째, 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별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넷째, 특정 학생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영빈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험 문제로 자, 정해진 시간 안에 자, 혼자서 한 번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 자, 몇 점을 받고 자, 몇 등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고체키가 말하는 역동적 평가, 다이나믹 어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Q&A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체키를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자, 노래로 표현한다면 자,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노래를 자, 음성 파일로 이렇게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탑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개작해서 이렇게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